안녕하세요. 역사문화 현장을 직접 찾아가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생생역사 토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토지주택박물관의 신광주 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가 고구려 토목기술의 보고 임진강변의 고구려의 성곽인데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게 될까요? 오늘은 호로고루 당포성 무등리보루를 찾아가서 고구려 성곽의 축성 기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볼 예정입니다. 관장님, 임진강변에 고구려 성곽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건 그 임진강의 지정학적인 여건 때문입니다. 임진강과 한탄강 유역에는 약 20m 정도의 수직 절벽이 수십 킬로에 걸쳐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직 절벽이 그 천해의 그 방어벽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임진강, 한탄강이 일종의 해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일종의 그 전략적 요충지가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고구려의 남쪽 국경을 방어하는 성들인 겁니다. 네, 호로고로라고 하는 이름이 참 독특한데요. 어떤 뜻을 담고 있을까요? 네, 그 임진강은 위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당포성이 있는 부분은 그 후연강, 또는 그 칠중성이 있는 앞은 그 칠중하, 그 다음에 호로고로 앞에 그 이름을 호로하라고 불렀는데요. 그러니까 이 호로고로라는 것은 호로와 변에 있는 오래된 성이라는 뜻입니다. 임진강변에 고구려 성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 호로고로 성이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호로고루의 위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호로고루에서 바라다 보이는 그 호로탄이라고 하는 여울목이 있는데 임진강 하류에서부터 올라오면서 첫 번째 있는 여울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이렇게 말을 타고 오던 고구려군이 말에서 내리지 않고 배를 타지 않고 바로 그냥 말을 타고 그냥 건널 수 있는 여울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구려 평양에서부터 그 백제 한성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간선도로가 지나는 곳이 바로 이 호로고루 앞에 있는 여울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로고루는 그 중요한 도로를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가장 중요한 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토목기술로서 축성법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네. 그게 왜 중요한지, 네. 그리고 이곳 호로고로에서 나타나는 고구려의 그 토목기술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우리가 그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그 삼국시대의 성곽들이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 조사를 해보면은 다 다릅니다. 그 이유는 그 성을 만드는 축성 기술이 다 달랐기 때문이고 모든 축성 기술은 토목 기술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이 그 축성 주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축성 기술은 그 축성 주체에 따라서 또는 시기에 따라서 다 기술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축성법을 정확히 알게 되면은 그 성을 언제 누가 쌓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호로고루에 반영된 그 고구려 토목 기술의 특징은 바로 그 토심석축공법이라는 겁니다. 이 토심석축공법은 토성과 석성의 장점을 결합해서 만든 아주 발달되고 경제적인 그 축성법인데요. 그러니까 이 바닥하고 중심부는 그 토성을 구축하듯이 판축해서 쌓고 그 다음에 외벽과 내벽만 석축으로 마감한 이런 공법입니다. 네. 관장님, 저희 성벽이 여러 층이고요. 거기 성돌도 크기나 색깔, 모양이 다 다른데요. 그런 어떤 특징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성벽이 여러 겹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안에 있는 고구려 성벽에 그 신라가 이제 그 덧대 쌓았기 때문에 여러 겹으로 보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돌의 그 재질과 형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인들은 모수경도 7에 해당되는 엄청 단단한 돌인 현무암을 가공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는데 비해서 신라가 여기서 그 새로운 성을 쌓으려고 하다 보니까 현무암을 가공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 가까운 곳에도 없는 먼 곳으로부터 그 화강 현무암 돌을 구해다가 이렇게 성을 쌓았기 때문에 저렇게 색깔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 성벽에서 보여지는 이 성돌의 재질이라든가 그 가공 방법 하나에도 이미 그 축성 당시의 기술이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관장님, 저희가 이제 성 바깥에서 성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발굴 조사도 이루어진 것 같은데 여기서 출토된 고구려 유물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그 성 안에서 그 고구려 건물과 그 집수시설, 그 다음에 저장시설 같은 것들을 저희가 발굴했는데 거기서는 엄청난 양의 고구려 유물이 출토가 됐습니다. 그 중에는 뭐 토기도 많지만 남한 지역의 고구려 유적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의 기와가 출토됐습니다. 그 기와 중에는 그 연화문에 그 막새가 있는 기와뿐만 아니라 그 착고 기와, 그 다음에 고구려 건물 중에서도 아주 극소수로만 나타나는 고구려 치미도 확인이 돼서 여기에 그 상당히 위계가 높고 화려한 고구려 그 지상 그 기와 건물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출토된 유물 중에 그 특이한 게 이제 남성용 소변기, 호자라고 하는 그 소변기와 그 다음에 그 벼루가 여러 점이 출토가 됐고요. 그 다음에 특이한 유물로는 그 상고라고 새겨져 있는 그 서로장자에다 북고자인데요. 바로 이 그 전쟁에 임할 때 그 공격을 명하던 그런 그 토기로 만든 그 북이 출토돼서 되게 그 학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집수시설 안에서 그 출토된 그 유물 중에는 다양한 그 동물뼈가 출토가 됐는데 그 소, 말, 개, 멧돼지, 사슴 이런 것들이 그 먹기 좋도록 쫙 토막 내서 이렇게 저장돼 있던 그 뼈들이 출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호로고로에서 나온 유물을 통해서 우리는 그 고구려의 생활상을 봉헌하는데 상당히 많은 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당포성에 와 있는데요. 아까 봤던 호로고로 성하고 입지면에서 매우 유사한 것 같아요, 관장님. 그렇습니다. 이게 그 호로고로 성과 당포성은 그 임진강으로 흘러드는 색강이 만든 그 뾰족한 지형에 그 지상의 한쪽 면을 일자형으로 막아서 만든 그 삼각형의 강한 평지성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 성곽이라고 하면 보통 사각형이거나 타원형이거나 원형에 가까운 그런 것들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삼각형의 모양을 가진 성들은 임진강 유역에서 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호로고르에서 고구려 성의 독특한 축성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곳 당포성에도 축성법이 특이한 점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그 당포성도 호로고르와 마찬가지로 토심 석축공법으로 그 축조된 성입니다. 근데 그 처음 조사할 때 당포성의 경우는 외벽이 노출돼 있었는데 거기에 기둥홈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있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둥홈의 그 기능에 대해서 그 뭐 수압을 조절하는 거다 아니면 뭐 여기 방어를 위한 어떤 그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그런 견해가 분분했었습니다. 이게 그 기둥홈이 그 성벽 안에서 발견된 거는 그 고구려의 그 두 번째 그 도성이었던 평양의 대성산성 성벽에서도 그 기둥홈이 확인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호로고로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석축성벽 중간 부분에서 기둥홈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 기둥홈들은 그 다른 기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석축성벽을 쌓기 위해서 나무 기둥을 일정한 간격으로 먼저 세우고 그리고 나서 단계적으로 그 성벽을 쌓았던 일종의 중간벽에서 나타나는 그런 그 흔적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여지는 그 기둥홈이 노출되어 있는 성벽도 그 원래의 채성벽이 아니라 중간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곳은 호로고로하고 지형이나 위치, 구조가 비슷한데요. 당포성이라고 하는 이름도 고구려 시대 때 그대로 사용되었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저희가 호로고로는 호로고로라고 그러고 여기는 당포성이라고 해서 성을 이름을 붙인 이유는 호로고로는 조선시대 그 지리지의 기록이 호로고로라고 남아있기 때문에 그 지명을 딴 거고요. 그 여기는 그 기록이 없던 것들을 지표조사를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당포성이라고 했는데 바로 앞에 당포나루가 있기 때문입니다. 삼국사기 지리지에 의하면 그 7세기 후반에 그 신라가 이쪽으로 진출을 하고 나서 이곳에다가 이제 그 군현을 설치할 때 우봉군의 그 영현으로 임단현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임단현의 취소가 여기 있었는데요. 근데 그 기록에 의하면은 그 원래의 고구려 이름은 이사파홀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포성의 고구려 때의 이름은 이사파홀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호로고로 성과 당포성을 와보니까 고구려의 성곽의 입지들이 어느 정도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얼마나 이 고구려 성벽을 쌓기 위해서 많은 공을 들였는지 좀 감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답사지인 무등리 보루로 한번 가보실까요? 무등리 보루에 도착했는데요. 아까 전에 봤던 호로호루나 당포성과 달리 좀 입지가 크게 달라 보입니다, 관장님. 네, 그 주상 전리가 발달한 곳에 있는 두 개의 성과 여기는 약간 입지가 좀 다른데요. 대신 여기는 그 두 개의 보루가 500m 거리를 두고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 무등리 발굴 조사에서 어떤 유물이 나왔습니까? 특별히 중요한 유물이 나온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그 무등리를 이제 제가 처음 그 조사를 했는데요. 그 처음 왔을 때 여기서 길이가 15cm에 달하는 그 쇠뇌 화살촉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다큐멘터리를 하면서 관통력을 실험해 봤는데 그 1mm짜리 철판을 6장을 뚫을 정도로 엄청난 그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이렇게 저 동쪽 사면에서 탄화곡물들이 많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분석을 해봤더니 그 좁쌀하고 쌀이 이렇게 한 50대 50으로 이렇게 섞여 있는 게 확인이 됐는데 놀랍게도 그 쌀을 전공한 교수님한테 여쭤봤더니 이게 도정을 할 때 그 백미로 50%, 현미로 50% 도정을 해서 영양과 소화를 다 고려를 할 정도로 이 그 쌀의 도정 상태도 이미 다 그 계산해서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이 삼국시대 성곽들은 발굴되기 전에 사람들이 그냥 보기에는 언덕 같아 보이는데요. 이러한 성곽 유적들은 어떻게 발굴이 되는 건가요? 그 이제 그 성곽을 찾는 방법은 가장 중요한 게 입지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삼국시대 성곽들은 교통로를 중심으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먼저 현장 조사를 가기 전에 그 지도를 놓고 어디에 성곽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장 그 가능성이 높은 지역, 그래서 고대부터 그 현대까지 계속 교통로로 사용되는 그 지점을 가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다 보면은 성벽이 드디어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 유물들도 눈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해당 시기의 성곽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아침 그 호루호루부터 당포성 여기 마지막 무등리 보루까지 쭉 둘러보면서 고구려 그 축성 기법과 성곽에 대해서 많이 좀 알게 되었는데요. 관장님 마지막으로 오늘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좀 해주십시오.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성곽이 한 2,300개 정도 되고요. 그 북한과 만주 일대에 있는 고구려 성곽, 바라이 성곽까지 합하면 한 3,000개의 성곽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성들은 사실상 우리가 지금까지 문화유적 또는 무슨 관방유적으로만 그 이해하고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성곽의 의미는 이게 토목기술을 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기술유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곽에는 당대의 최고로 발달된 토목기술이 그대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곽을 잘 조사하게 되면 그 당시의 토목기술, 말하자면 그 토목기술의 기반이 되는 측량기술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철학이나 사상 기술까지도 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술 복합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성곽 조사를 통해서 보다 더 풍성한 어떤 그 토목기술, 어떤 기술에 관한 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답사를 통해서 고구려 성곽과 토목기술에 대해서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은 시간이 되었고요. 그래서 진심으로 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경대 사학과의 신명호 교수님과 함께 조선시대 공주의 삶과 애환이라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성용 소변기가 굉장히 유물이 독특한데요. 굳이 그 소변기가 필요했을까요?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사방이 지천이 어떻게 보면은 다 그 소변을 볼 수 있는 곳인데 왜 남성용 소변기가 필요했을까를 생각했을 때 떠오른 것이 바로 그 고구려의 그 중무장한 그 기병에 그 이 갑옷을 입고 있으면은 자기 스스로가 이 소변을 어떻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옆에 있는 그 누군가가 이렇게 그 소변기를 대주고 용변을 볼 수 있도록